전국 16개 광역단체장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광역단체장이 9분입니다. 사실상 지방행정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죄송한 것은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좀 준비를 했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의 준비가 급족치 못해서 지난 4일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국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광역단체장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과거 115석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127석의 민주통합당입니다. 또 국회에서 야권 140석, 여권 150석, 황금분할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15석을 가졌을 때는 반대만 가졌고 정책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은 이제 140대 150의 의석 분포를 가지고는 가장 좋은 정책 합의를 이루어내고 국회 선진화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대화와 타협, 협상의 국회가 19대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127명의 국회의원은 일치 단결해서 이제 2월달에 원인 구성돼서 개원되면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예산국회에서 새로운 국회 상을 정리를 해서 국민에게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은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저러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 광역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 광역단체장 혹은 기초단체장 여러분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제도 확립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통합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정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복지 정책만 하더라도 가난한 곳에 복지가 필요한데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양락한 곳에 무조건 지방비 부담을 하면은 국비 지원을 하는 복지 정책이 과연 진정한 복지 정책입니다. 또 최근 영유아 보육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지방 재정 속에서 이것을 부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정리해서 저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 역시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은 저런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IMF 예환위기 관련해서 노동위원성을 확보하다가 비정규직을 사실상 많이 양산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국민적 비판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를 본토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비정규직 서울시 직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자는 서울시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될 수 있고 또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것이 통합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민주통합당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소속된 기초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민주통합당은 9월 국회가 개원되면은 제1호 법령으로 반값 등록금 도반을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김상근 경기도 교육감의 선각자적인 실시로부터 전국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반환자는 현재의 이규호 교육과학부 장관입니다. 또 황우여 대표가 불씨를 살렸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 정부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행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립대학을 반값 등록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 역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선각자적인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님께서 만약 시립 혹은 도립대학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반값 등록금을 실행해 줌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반값 등록금은 저렇게 실시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쌍용자동차, 재능교육등 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이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에 이러한 노사 분규가 있는 것은 시도지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전북 버스 노조는 실질적으로 전북은 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모두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북버스 노조 파업이 지금 벌써 2, 3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더라도 전북버스 노조처럼 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국가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북버스 노조 파업 관계도 지사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사님들, 시장 지사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지방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4대강 예산에 막대한
금액을 퍼부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4대강을 빙자해서 수리, 지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시도의 발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예산의 확보는 시도지사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는 물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경남 우리 김두관 지사님 같은 경우는 경남의 국회의원이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확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많건 적건 저희 원내대표실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직접 시도지사님들과 관계된 예산 확보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또 개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이 만약 민주통합당이 금년 12월 대선에서 이겨서 내년 2월 민주통합당의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저런 정부를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지방정부에서 샘플로 보여주시고 저희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은 저런 국회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도지사님들의 활발한 의견 보완을 통해서 발전하는 통합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님, 이지봉 충북지사님, 최은진 강원지사님, 김한수 전북지사님, 김두관 경남지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제가 한번 모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유호준 사무실장님, 이용석 정책위원장님, 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님, 박용진 대표님, 생선 치러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기대는 못 미쳐서 아쉬운 마음은 모두가 갖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으면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제가 다른 시도지사님들 똑같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실제 행정을 해보면 어떤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너무 눈에 다 보입니다. 아마도 중앙정부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행정 인선에서는 다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행정 일선에서 생겨난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고쳐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안희정 아마 지사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지금 아직은 반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재정에 있어서나 심지어 인사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소방 업무는 지금 지방정부에 다 가 있는데
이 소방의 총책임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합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죠. 국가 미유자원은 엄청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시장 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해갖고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진실로 이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복원이 돼서 민주주의와 또 시민들의 복지, 삶의 질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 만나시면 아마 요청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상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 둘러싸여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가까운 분을 만나게 되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도 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9대 0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역량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사관이 MBC, KBS, 연합뉴스, 국민일보, YTN 이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들이 장기간에 걸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인 수치라고 보고 국제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시작해서 18대 국회를 전체를 관통한 그런 문제였고 18대 국회의 개원 협상도 당시에 KBS 정연사장을 해임하면서 개원 협상 자체가 깨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아직도 방송의 역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 문제를 이대로 두면 대선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강원도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국가 전체의 입장이기도 한데 우리 남북 문제가 저는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를 좀 전해달라고요. 그게 좀 양해를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전해달라요. 다음 주에 누구 그분만 나가시라고. 언론 탄압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입니다. 그리고 남북 긴장 관계가 상당히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념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이것이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 해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당의 역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불안전성 문제에 공감하고요. 특히 저희 강원도처럼 재정 상태가 열악한 데는 아마 이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문제도 역시 우리나라의 법률, 재정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관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하고 우리 당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좀 자주 해서 저도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나중에도 우리 기부지사 협의 모임 자리를 만든 그 대표님과 그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기위원님 그리고 당 비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월 1회 시도지사하고의 합동회의를 둘째 주 월요일 회의에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세히 성황이 열리면서 한 차례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또 지방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런 모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좀 정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날짜와 요일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도지사님들이 시간을 내시기가 무척 어려우신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는 아예 일정에서 고정된 일정으로 좀 저희들이 휴가할 수 있도록 틀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이 땅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대중 총장님과 함께 해왔던 그동안 민주당의 역사에서 오늘날 야권이 얻고 있는 140석을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대안과 대안의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가는 나라로서 이미 너무 커 있습니다. 또 이 세계는 중앙집중형 국가체제로서는 극복이 안 되는 무지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일자리의 불안 문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 전략,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지방의 의제로부터 실천되고 성립되지 않으면 중앙의 정책만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단계도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이 동등하게 책임을 갖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실천되기 어려운 민주주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주권자인 시민과 국가 권력이 동등한 자기 책임을 갖고 한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극복되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촉진만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더 많은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또한 이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그리고 기초단체 그리고 기초의회와 방역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지방자치 단체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동반자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에 제안해 왔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 특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또한 4대 지방자치 단체가 국정운영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에 있어서의 지방 재정과 재정 자립도를 이야기합니다. 지방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개선의 과제 이전에 국민들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더 효과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신뢰를 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입증하고 신뢰를 보내준 만큼 법률과 제도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읍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정부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확산하고 확보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지도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에 관련되어진 많은 재정과 권한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의 지방자치위원회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지도자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안들을 만들어서 당에 제안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모임이 더욱더 정례적으로 또한
개최되어서 우리 민주당의 수권의 기반과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더욱더 확산시켜내는 그런 자리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작년부터 우리 충북이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광주, 전북, 전남이 해서 4개 시도가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초중학교 일부 하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제주라고, 초등학교 일부 하는 데가 이제 부산, 대전, 경남,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일체 실시하지 않는 데가 대구, 경북, 울산 3개 시도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 31조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을 한다. 그리고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심 먹여주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상이 뭐냐? 무상이 지금 이제 수업료만 보통 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1단계가 수업료고 2단계가 급식이고 3단계가 교복하고 배달해 주는 거고 4단계가 기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의 대행이거든요. 근데 무상 개념을 수업료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얘기라도 안 되니까 예산이고,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이번에 정국회 때 법으로다가 무상급식을 아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을 초중등 교육법에다가 강제 규정을 두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2세 무상 보육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의무. 근데 초중학교들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정식 의무교육에는 돈을 지원 안 해주고, 의무교육이 아닌 0-2세 무상 보육에는 무상을 해주려고 해요. 그들은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0-2세는 차라리 가정에다가 돌려주고, 엄마 품으로다가, 그리고 보육 수당을 조금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에다가 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 관련돼서 얘기인데, 지금 갈수록 지방자치가 중앙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의 역행이 되고, 지금 지방정부가 갈수록 중앙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가보조 사업도 모든 국가보조 사업을 지방부가 과다하게 부담하고, 지방 보조 비율이, 국가보조 비율이 보통 전에는 한 70-80%에서 60%로 50%로 30%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방이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검토 좀 해줘야 될 게, 중앙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공모사업. 모든 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조금 지원해주고 지방이 부담을 시키고 자부담시키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 공모사업에다 응하는데, 응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아주 과중하게 이게 많이 되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현재로 따져보니까 공모사업의 총 사업이 7,600억이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얼마나 부담하냐면 1,300억을 우리 도비가 부담하거든요. 공모사업에. 근데 이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되게 R&D 사업입니다. R&D. 대학에서 연구하는 거, 기업에서 연구하는 거, 연구 사업이거든요. 기업의 연구 업무, 대학의 연구 업무, R&D 등록에 들고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지방의 그 재정이 1년에 1,300억씩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또 여기 응하지 않으면 뭐, 아주 뭐 뒤지는 것 같아갖고 모든 작가들가 성격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검토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나 우리 대표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대선과 관련돼서 좀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총선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선을 꼭 좀 이 사람이 이기려면은 두 가지를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는 총선을 반면 교사가 보면 우리가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중도 계층, 중도 지역, 중도 세대를 꼭 잡아야 된다. 거기에 이번에 완전히 따랐다. 총선에서. 계층별로 보면 중도 계층이고 지역별로 보면 중도 지역, 주로 충청권과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 세대, 40대, 50대 여기를 꼭 좀 잡아서 민주당의 좀 우리 편을 만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반 MB 정서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유효기간이 지금은. 근데 대선에서도 반 MB 정서에다가 매달려 갖고서 유효기간 떠난 거, 지난 거.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쪽은 탈 MB를 했고 탈 한나라당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북에서는 남을 공격하는데 우리 남에서는 북을 같이 대항을 안 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우리 이 민주통합당을 막 공격을 하는데 민주통합당은 고르고 가는 MB 공격하거든요. MB 반정서 쪽에. 근데 이게 맞질 않으니까 그게 우리 큰 실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대선에서 꼭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지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도나 시군에서 지금 당면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지방 재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분권교부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방에 많은 돈을 넣으면서 분권교부세를 줬는데 사실 분권교부세는 점차 줄어들면서 사실 우리의 지방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특히 일부 시군은 복지 예산 때문에 흥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어려운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통된 현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나 도지사나 모든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복지 분야 예산을 분권교부세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로 환원하라. 이것이 제1번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수년간 지금 이 상황을 해왔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응이 좀 미지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금 정부는 대답이 없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정부의 건의 패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태도로는 이것이 개선될 전망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좀 재정력이 좋은 지역과 좋지 않은 지역에 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이 복지예산 부담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번 우리 민주당은 이건 꼭 해결하겠다.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 정말 정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 이런 정말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에서 주도하는 해왔을 때 거리연대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저희들이 계속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의하면 이런 기자들 앞에 사진 찍고 말하고 이렇게 이래서 이벤트로 끝나는 이런 회의는 하지 말고
정말 당에서 지방자치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기부도 만들고 어떻게든 간에 꼭 관철하려는 뭐 특단의 노력을 보여주는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복지 분야는 재정력 있건 없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방에 넘겨가지고 재정력이 좋은 지역은 상당히 복지 분야 잘할 수 있지만 지방력이 약한 지역은 이 복지 분야 사업하다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허들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이고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 문제는 이번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말 특단의 노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소비세, 소득세 10%를 지금 지방세로 만들어주는 세원마련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지방 소비세의 3분의 1, 소득세 3분의 1 수도권에 다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전북 같은 전북, 전남 다른 비수도권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수도권은 이게 생겨봤자 큰 혜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 배분 방식이 있습니다만 역재정력 지수 같은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분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없이는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너무나 낮다. 그래서 이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당의 이념에 따라서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 뭐 접종도 하고 무상에 관한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당의 이념 아까 박지원 대표께서 정말 이런 지방정부가 모범을 보여달라. 모범을 보이려면 돈이 있어야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 해결을 당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해주셔서 우리가 당이 주도한 회의 가면 문제가 해결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회의가 아닌 행동으로 뭘까 이거는 꼭 좀 보여주시는 회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되는 게 소방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100% 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장비나 인건비나 특히 이제 소방 공무원은 3교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 공무원보다 소방 공무원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지금 도 예산을 다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더 확실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 화재를 재난부터 보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일부를 이걸 정말 국가가 일부 부담해줄 때가 지방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나더라도 이걸 100% 다 이거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소방공무원 3개월을 하면 100명 필요하면 30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방 업무에 대한 지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강력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아마 그 종합행정을 하시면서 그 겪고 있는 내로사항이라든지 해남 문제는 지금 한 5분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저도 이렇게 당연히 강력하게 좀 논의하고 싶은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히 추가할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김만주 전북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지방정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게 우리 주민들은 이제 요구나 기대치는 매우 높아졌는데 실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 역시 재정 분권에 관한 책임 있는 제일 야당이 되어있고 민주당 수권정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개회가 되면 정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이상대 최경영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도지사들이 안고 있는 또 시당군수 구청장 기초자치정부의 전체를 안고 있는 그런 현안들을 우리 정책이 이런 것을 좀 수렴을 해서 정말 제대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 우리 박은선 시장님께서 대응을 해서 시도지사들이 부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한 문제는 우리 경남도 작년에 규모가 작지만 일찍 출발을 해서 2014년까지 경남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강산구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2, 3년 후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부담이 좀 책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도지사는 민생정책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좀 주도해서 자주 이런 모임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이 밀착형 지방자치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시장군수 청량님들 협의회를 통해서도 단어 정책이 좀 이렇게 현장까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 소리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좀 현장과 이 당 지도부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난 살리 총선에서 우리 경남 부산에서 좀 당에서도 기대가 많으셨고 국민들도 기대가 많으셨는데 그 경남에서 교원의 한석밖에 하지 못한 점이 정말 송구하고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